혹시 공연을 보다가 그 옛날부터 사실 저는 팬이니까 공연을 되게 많이 봤는데 항상 SG를 쓰시잖아요. 네. SG만을 고집하시는 건가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다른 기타들도 있는데 사실 제 첫 기타라고 봐도 될 만한 기타거든요. 그래서 계속 SG 기타를 써오다 보니까 이 기타로 만든 노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타를 써봤는데 그 색깔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G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고유의 사운드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인가요? 오늘 그 두 곡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곡을 라이브로 보여주고 싶은 곡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해져 있다기보다 애착이 있는 곡들이 보통 비디오가 찍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번 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사실 이번 2집 앨범의 곡들을 저희가 뭐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하지만 굉장히 12곡 다 애착이 가는 노래들이 많아서 이번에 촬영한 곡들은 이제 다른 라이브에서 안 했던 곡들 위주로 좀 조금 더 이제 음악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곡들을 좀 정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Nothing Lasts Foreve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홍대 클럽이나 막 이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 그런 공연에서 많이 하니 그런 공연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분위기 처질까봐 Nothing Lasts Forever 같은 노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라이브고 하니까 잘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던 거니까 해보자. 약간 그게 갈등이 있으세요? 그 아무래도 클럽 공연을 하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약간 뮤지션 입장에서 약간 좀 뽕기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뽕기를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해야지 이제 관객들 수준에 맞출 때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연주나 뭐 곡이나 굉장히 이제 세련되시고 연주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계속 원래 잘하시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관객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객 수준을 떠나서 모든 공연장마다 그런 무드가 있거든요. 어느 공연장에서는 놀기 위한 관객들이 있고 어느 공연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듣고 그냥 라이브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듬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 공연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셋리스트를 정할 때도 뭐 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오늘 한 곡처럼 이렇게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그런 게 매력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연장마다 어느 공연장은 이제 사운드나 어떤 조명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있으면 좀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분위기를 내는 곡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클럽 공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위해서 셀리스트를 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보면은 그 공연장마다 이렇게 무드가 보통 생각하는 무드들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뭐 바꿔보려고 해도 이게 이기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연장 무드에 맞춰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끼리도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많습니다. 네. 많이 싸우고요. 네. 주먹질하고 싸우시진 않나요? 주먹질 이제는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밴드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얼마나 됐죠? 밴드는 이제 횟수로 8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결성한 지는 9년 차? 제가 알기로 민우 형이랑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초중고 다 같은 학교였습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도 같이 갔다가 같이 잠시 자퇴하고. 같이 다녔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보통 밴드끼리는 약간 갈등이 음악적인 갈등이라기보다 약간 사람적인 갈등들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극복하시는지. 그게 보면은 처음에 한 1, 2년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의욕 뭔가 에너지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분위기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가 참아내는 그런 과정이 네, 매지간이 그렇군요. 매지간이 꼴 보기 싫은 건 참아내는 거죠, 그냥 적당히. 사실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는 좀 많이 싸우는 편이거든요. 이게 잘 뱉고 빨리 싸우고 빨리 화해하는 편인데 또 어떤 멤버는
그걸 표현하지 않고 이제 감당해내는 멤버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참아가며 해가는 게 비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저는 롱라 팬이 된 게 그 발코니 팀인가요? 네. 아. 일상에서 그 셔더밴 댄스 하셨을 네. 때였는데 그때는 레스폴 주니어를 네, 네. 쓰셨었는데 그 이걸 기타를 바꾸신 이유는 그레코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기타라서 이게 일본 브랜드인데 그 최근에 이제 친한 동생이 이제 친한 동생한테 되게 싸게 사왔는데 이게 어떤 게 원래 동생이 처음에 30만 원인가에 사서 가격을 얘기하고. 그 개조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어간 기타인데 저는 30에 사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괜찮길래 그냥 요즘에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게 괜찮냐는 게 이제 포인트 아닐까요? 그 이제 뭐 개인도 적당히 먹고 네. 네 그냥 전에 쓰던 것보다 더 좋아서 지금 이거를 쓰시는 건지 아니요 그냥 새로 사가지고 한동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새 거라서. 네, 새 거라서 새 정말 거라서 김래현 그냥 다운 쓰는 질문 답변이군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네. 저번에 한번 사실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제프스는 네. 그 가사 내용이 그 돌 위로 올리는 네.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 노래가 제일 저희 2집 음반 전체를 약간 관통하는 주제가 담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 1집 내고 2집 내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안에 좀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제 어쨌든 이 음악을 하고 우리가 밴드를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거기서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어쨌든 이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시지프스에다가 이 행위라고 하면 음악을 하는 거를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계속 하게 되는 동력이나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중간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역시 그래도 원동력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래도 역시 사람이죠.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멤버들. 예. 이 되게 가식적일 수도 있는데 참. 아니 이 사실 저는 이제 드럼을 친 지는 20년이 됐는데 그 곡이나 가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많이 듣고 드럼 연습하는 걸로 음악을 계속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음악 듣는 거에 있어서도 좀 흥미를 잃어가고 드럼이 재미없으면 음악을 듣기 싫어지는 거 약간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도 드럼 뭐 잘 친다고 믿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잘 끌고 가지고 음악도 계속 추천해주고 이런 멤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럼 네. 잘 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약간 굉장히 좀 약간 퍼커션스럽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 사운드도 그렇고 약간 뭐 디페시 모드나 약간 일렉트로니카 쪽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뭐 혹시 퍼커션 같은 거를 딱 치시거나 퍼커션은 그냥 잠깐 학교 다닐 때 수업 때문에 잠깐 쳤었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옆에서 계속 들려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 다 제 만나갖고 아는 거거든요. 들려주고 그리고 편곡을 그렇게 또 가고 그렇게 또 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요. 또 이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게끔 저기 아까 시지프랑 또 연결이 되는군요 이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을 만들 때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서로의 캐릭터를 잘 모를 때는 이제 곡을 쓸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작업을 할 때 드럼도 이제 민규가 치는 것처럼 드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성향을 이제 가이드를 만들 때도 내연이가 이 정도의 음역대니까 이런 느낌으로 부르겠구나라는 걸 상상해서 그 음역대에 대한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들한테 이제 들려주면 그건 이제 다시 서로에게 재해석돼서 좋은 편곡으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순환이 잘 되는 로크롤 라디오입니다. 네. 적어도 내가 작사 작곡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편곡적으로 그래도 밴드잖아요. 밴드 편곡적으로 최소한 드럼으로 나를 나타내려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퍼커션스럽거나 그런 게 많이 녹아난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을 확실히 내기 위해서. 이게 두 분이 거의 홍대 쪽 밴드들 중에 제일 탄탄하신 분이잖아요. 개칼밥으로 사실은 정말 왜 그렇습니까? 머뭇거리죠?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또 되게 리드미컬 플러스 약간 좀 멜로디가 사실 또 굉장히 많으신 베이스인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베이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멜로디를 좀 넣게 된 경우는 이제 자코 페스트리우스 악보를 보면은 굉장히 한 코드로도 되게 다양한 음역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로컬 라디오 처음 했을 때 굉장히 난감했던 게 진규가 음악을 만들어 오면은 이런 드럼 리듬에 어떻게 쳐야지 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진규랑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규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 리듬을 믿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스케일대로 놓는 그런 방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앨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년에도 앨범이 정규 앨범이나 EP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좀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저희가 정규 2집을 냈는데 이게 내년에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는 EP를 3장을 생각해서 내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이제 모아서 아예 3집으로 정규 3집으로 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컨셉으로 해서 앨범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클 라디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팀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락 밴드고요,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뭐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밴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1집에 이제 셜펜 댄스라는 곡이 있었고 1집 자체도 되게 댄서블한 음악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저희를 되게 댄서블한 밴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1집을 내고 그 사이에 뭐 EP도 몇 장 내고 이제 많은 음악들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몇 년간 겪어오던 그런 삶들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새롭게 또 많은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집 때는 조금 더 폭넓은 음악들을 하게 됐는데 뭐 딴 거는 몰라도 저희만의 색깔을 가진 밴드? 근데 그 색깔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팀들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희 로컬 라디오만의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음악들을 다른 팀들도 들어봐도 저희 멤버들이 항상 가사도 그렇고 어떤 음악 편곡에서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 4명이 모두 아이디어를 내서 그 색깔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항상 만드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희 팀에 확실한 캐릭터인 이제 김래현 씨의 저음 보이스가 있겠고요. 네, 그 위를 이제 또 상응하는 저의 하이 크로스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또 리듬 우리 리듬 이제 드럼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리듬감이 이제 저희의 그런 캐릭터들을 완성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퍼커션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도 이제 저희 패드를 또 많이 쓰거든요. 전자 패드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닉 소스에 대한 퍼커션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되게 댄서블한 그런 베이스 리프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로컬 라디오라는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